저는 지금 상을 갖고 왔는데요. 드디어 제 수건사로 이 턱 필러 여기를 절개해서 제거하는 수술이랑 코 세 번째 재수술을 하는 날입니다. 자, 수술 끝나고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DI생활과 보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술하는 날이고요. 드디어 이 코를 벗어나는 날입니다. 너무 떨려요. 제가 이 양쪽에 있는 비형골은 다 여기 있는 상태고 비중격도 다 여기 있는 상태인데 이제 마지막 갈비뼈 늑연골로 세 번째 수술을 하게 될 건데 저도 꿈을 꿨어요. 늑연골 수술은 원래 진짜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갈비뼈 사이에 있는 연골을 빼는 거니까 아프다고 들었는데 꿈에서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 꿈대로 좀 오늘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술할 때는 자니까 모르고 자고 일어나서의 통증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무섭지만 그래도 못 빠지는 거니까 참아야겠죠? 그리고 일단 저는 오늘 디저트들도 하잖아요. 여기도 살짝 늑연골이 들어갈 건데 일단 이 뭉툭한 느낌이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고 너무 뾰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느낌과 내려와 있는 이 지지 여기가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계산할게 여러 가지 좀 할 것 같아요. 성형에 대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성형 저는 그냥 뭐 의학기술이 발달했으면 누려야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성형 이미지가 되게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부감은 없고요. 저는 사실 인생에서 최대치를 좀 제 얼굴에서 뽑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제 코를 보더니 굉장히 이거는 개선 여지가 되게 많은 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상담받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코가. 그리고 너무 꼼꼼하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가지고 이제 또 지금까지 어떤 성형 수술을 해보셨나요? 저는 일단 눈은 재술 8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눈이 사실 제가 막 눈이 커지려고 욕심을 내서 8번을 했다기보다는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풀렸던 것도 있었지만 너무 근육을 꽉 먹고 나서 한쪽 눈이 안 감겼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막 물눈곱이가 있고 막 코딱지처럼 막 눈이 막 눈곱이 엄청 껴있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술을 어쩔 수 없이 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렇게 재술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8번 정도 눈을 했었고요. 눈도 20살 때 했다가 한 약 7년 전에 재술을 한 번 더 했어가지고 오늘 하는 게 3번째 재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뭐 교정도 하고 뭐 가슴도 하고 그 외 피부 시술은 뭐 나오는 모든 시술은 다 해봤습니다. 뭐 사실 제가 상담 실장을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리프팅, 실리프팅 뭐 할 거 없이 다 해봤거든요. 저는 다 해봤다. 많은 고민 끝에 수술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어떤 이유로 이번 수술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처음 시작은 이거는 명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시는 필러가 정말 신중하게 또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전문의한테 꼼꼼히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게 제가 필러를 약 13년 전에 맞았던 필러예요. 이게 웃으면 이렇게 옆에 보면은 라인이 따로 움직여요. 따로 아예 턱 라인과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화면에서 봤을 때 제 얼굴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약간 수건사업이나 다름없는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받으러 사실 온 거였거든요. 근데 다른 성형과에서는 다 이완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 필러를. 왜냐면 녹는 주사로 안 됐으니까. 이게 칼슘 필러라고 해가지고 엄청 좀 써서는 안 되는 필러였던 거였죠. 근데 전 모르고 이제 받았던 거였고 근데 원장님은 처음으로 턱 밑 절개를 얘기를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반 절개를 하면은 근육층이랑 피부층 뭐 뚫어야 할 층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되게 멀리 깊게까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은 상처도 많을 거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과 공은 많이 들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결과값이 잘 안 나오는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너무 설득이 되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깥으로 절개를 하면 상처는 조금 날 수 있을지언정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만져지는 거 보면은 되게 피부 가까운 층에 필러가 있거든요.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2cm 정도 절개하면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게 필러가 그냥 뭉탱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단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막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긁어내다 보면은 결국 울퉁불퉁 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필러 제거가 약간 디자인을 하면서 또 이것도 제거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필러가 제가 약간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그런 방향적인 문제도 개선을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필러도 디자인을 해주시면서 제거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여태까지 봤던 상담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상담을 잘 해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 병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였고 두 번째는 사실 코는 되게 욕심은 없었어요. 왜냐면 당연히 코 이뻐지고 싶죠. 내 코 마음에 들어서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또 실패할까봐. 눈도 8번이나 실패했고 코도 2번 이미 했는데, 그리고 약간 대공사니까.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남성 같은 얼굴이 있어서 약간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좀 없애고 싶었는데, 이 콧대 시작점이 높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아바타 같은 느낌이 나는 요 미간 사이에 이 콧대를 조금 낮추고 요 코를 조금 더 잡고 하면 훨씬 좋아질 거다. 그리고 제가 이 옆에서 보면은 코끝에 연골이 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여기가 길어져 있어요. 안 그래도 코가 긴데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코가 훨씬 짧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약간 뭉툭해지죠. 근데 여기를 또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손으로 혼자서 쇠를 이용해가지고 막 잡고 올리고 하시는데, 손으로 잡아주시는 것만으로 엄청 달라지는 거 보고 아시잖아요. 쳐보니까 유명하더만요. 야, 얘 재수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막 성형외과 진짜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 결정을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죠. 안 되는 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 코 수술만 했다고 해서 막 대단하게 미녀가 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긴장되시죠? 네. 그래서 빨리 하고 싶어요. 제가 또 3번째 수술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요. 좋아요. 걱정이 많으니까 또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포토샵으로 한번 코를 줄여봤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것이.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나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코끝을 드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약간 들창코 느낌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면 좀 싫다. 이것보단 좀 세련된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은 코가 코끝의 이런 모양은 잘 바꿔야 되는데 콧대를 너무 낮추거나 코끝을 너무 들리게 만들거나 이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는 싫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잡아주세요. 코끝에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 느낌 아니에요. 오케이. 진짜 그래서 명심하세요. 오케이. 명심하세요. 혹시 말했습니다 저. 오케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콧대를 너무 낮추지 네. 말자. 이게 그래서 제가 술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코가 길어 보이는 거 싫다고 해서 콧대를 너무 낮추면 또 저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콧대도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긴 느낌 나는 거, 약간 코가 좀 길고 큰 느낌이 나는 거 일부는 받아들여야 돼요. 일본은 말해요. 저 지금 코도 살만했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래서 목표 세운 게 콧대 시작점을 좀 맞아요. 낮추되 입체감을 너무 떨어뜨리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 저희가 오늘 쓸 제품은 이제 이노핏이에요. 실리콘 보형물이고, 차이가 있다면은 기성 보형물은 그냥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보형물이면은 이 맞춤 보형물은 본인의 코에 뼈 구조에 맞춰갖고 제작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성 보형물 대비 보형물의 이동 가능성이나 이런 게 이제 좀 적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면 비대칭 있는 분도 좀 더 이제 모양을 잘 맞출 수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비주 위치를 콧볼 라인이랑 비슷한 정도나 살짝 낮게 하는데 지금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비주 위치 좀 올려주고, 이 위치도 이렇게 고개 들어갔을 때 이 중심선이랑 비주가 조금 안 맞아요. 여기가 그래서 좀 넓죠. 네, 좁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살짝 위로 좀 이동시켜보고, 네. 코끝 위치는 지금 이 구조에서 살짝 내리면서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여기 있던 볼륨을 빼고. 네. 프레임을 씁니다. 실리피팅 디자인 턱 돌아온 이 필러 절개 여기 더미 절개에서 긁어내고 여기가 좀 더 많으니까 여기 더 많이 긁어내는 거죠. 웃었을 때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게 제거해준다고 하셨고, 코 디자인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수술할 겁니다. 네, 혹시 수술하기 전인데 어떠세요? 많이 혹시 긴장되시나요? 사실 무섭긴 하지만 무서운 김에 빨리 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뿐입니다. 연예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막 좋아하지 않는 이런 수술 방법인데 그런 방법으로 수술이 돼 있었어요. 본인의 원래 코끝 요 연골 구조에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코끝에 이 여러 가지 연골이나 뭐 보형물이나 이런 다양한 재료로 볼륨을 쌓아서 높이를 만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단 초반 결과는 괜찮다고 느껴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의 원래 콧날개 연골을 그 무게가 짓누르면서 콧날개 연골에 변형이 오고 그 볼륨이 만드는 볼륨감 때문에 되게 심한 복코 느낌으로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재수술을 할 때 코끝에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넣은 볼륨을 이제 많이 제거하고 코의 전체적인 구조를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다 같이 전방 이동시켜갖고 높여주는 방식의 연골 재배치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요. 여기에 기본은 코끝의 지지 구조를 튼튼하게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지지 구조를 늑연골로 잘 만들고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신경 쓰는 문제들이 코끝의 높이를 볼륨을 만들어서 짓눌리듯이 변형이 온 형태이기 때문에 비주 쪽을 보면은 비주도 아래로 이렇게 처진 것처럼 변형이 와 있고 콧날개 연골이 좌우로 퍼지면서 심한 볼륨감을 만들고 있죠. 아마 제가 계획한 수술 방법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신경 쓰던 문제 하나가 코가 좀 길어 보인다는 거예요. 길어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콧대 시작점이 너무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면서 콧대 입체감은 있지만 코가 좀 커 보이는 느낌을 냈는데 사실 여성분한테는 코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콧대 시작점을 약간 낮춰주는 식으로 긴 느낌을 줄여서 밸런스 위주의 수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